안녕하십니까. 성인 ADHD 인지행동치료 발표를 맡게 된 엄주희입니다. 먼저 목차는 성인 ADHD 프로그램의 소개와 3개의 주요 모듈인 심리교육과 조직화 및 계획하기, 산만성 줄이기, 적응적 사고하기를 알아보고 추가적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ADHD 프로그램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 3개의 주요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정보 및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성인 ADHD의 모든 치료 회기는 이전 회기에서 배운 기술을 복습하면서 시작합니다. 반복은 ADHD 성인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쉽게 기술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인지적 구성 요소는 ADHD 증상을 악화시키는 생각과 신념을 포함합니다. 난 할 수 없어와 같은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행동주의적 구성 요소는 ADHD 증상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나 일로 해야 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조직화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성인 ADHD의 인지행동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에 시작하는 주요 신경정신적 장애 요소는 효과적인 대처 기술의 습득을 방해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대처 기술의 결함은 낮은 성취도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성취도와 실패로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이 형성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은 기분 장애를 낳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개의 주요 모듈에 해당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심리교육과 조직화하기 및 계획하기에서는 다이어리와 과제 목록을 효과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법 배우기,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 개발하기, 우편물과 서류를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하기가 해당되고 산만성 줄이기에서는 개인의 주의 지속 시간을 최대화하고 발전시키기와 타이머나 산만성에 대한 상기물이나 다른 기술 사용하기가 해당됩니다. 적응적 사고하기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지도하기, 부정적인 사고를 확인하고 방법하는 법 배우기,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법 배우기가 있습니다. 성인 ADHD 치료의 모든 회기는 안건 정하기, 치료 진전 관찰하기, 이전 회기 과제 검토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모듈인 심리교육과 조직화하기 및 계획하기는 1회기에서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기는 심리교육과 조직화하기 및 계획하기의 기술의 소개입니다. 회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안건 정하기에서는 모든 회기를 시작할 때 안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ADHD를 치료할 때 구조화된 초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내담자가 차후 회기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준비하게 합니다. 두 번째, ADHD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에서 내담자에게 ADHD는 신경생물학적 장애이며 게으름이나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ADHD에 대한 내담자의 인지행동치료 목표 정하기에서 치료의 접근 방식과 내담자의 목표 간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내담자가 결정하도록 돕는 표인 목표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회기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에서 회기 구조에 대한 개요와 내담자가 치료에서 최대한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동기부여 정보 및 연습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향한 치료 방식에 개입된 일부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ADHD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성인 ADHD를 지닌 내담자는 전형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과 본 치료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노트와 다이어리 소개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반에서 내담자가 개발하는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치료에서의 가족의 개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의 참여와 지지는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가족은 ADHD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내담자가 ADHD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잠정적 감정에서는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심도 있는 변화에 주저할지도 모르는데 치료자는 내담자를 안내하면서 서서히 변화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과제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트와 다이어리를 구입하도록 하고 노트에 적힌 해야 할 과제 목록 중 한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참여로 첫 번째, 안건을 정하고 두 번째, 내담자는 회기 초반에 ADHD 자기보고 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요한 타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자는 처방약의 용량을 기록하고 주중에 복용하지 못한 용량의 수치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 장에서 제시한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의 ADHD가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 구성원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합니다. 여섯 번째, 아래의 양식을 내담자와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후에 ADHD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잠정적 감정과 여덟 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3회기, 복수 과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정하고 ADHD 자기보고 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약물 복용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다이어리 사용과 노트를 사용하는 데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하고 다섯 번째, 내담자는 우선순위 정하기 연습을 통해 어떤 과제가 아주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목록에 ABC 등급을 매김으로써 내담자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정적 감정과 여덟 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4회기 문제 해결하기와 압도적인 과제 관리하기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회기 개요는 전 회기 동일합니다. 네 번째, 다이어리 과제 목록 사용과 과제 목록 노트, ABC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 정하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 양식을 사용하여 행동 계획을 고릅니다. 행동 계획서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수많은 해결책의 가능성으로 압도감을 느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양식의 작성 요령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대안을 열거하고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나열합니다. 다음으로 평점을 부여하면서 각 대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나열한 다음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옆 도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잠정적 함정과 7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5회기, 조직적으로 서류 정리하기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회기 개요는 전 회기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5번째, 내담자가 우편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우편물 분류 단계를 사용합니다. 6번째, 내담자에게 과거 혹은 현재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내담자에게 서류 정리 방식은 단지 가장 중요한 항목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7번째, 잠정적 함정과 8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이전에 5번째 우편물 분류를 위한 단계 양식과 6번째 서류 정리 시스템 개발하기 양식이 PPT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듈인 산만성 줄이기에서는 6회기와 7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회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회기 개요는 전 회기 동일합니다.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5번째, 짧은 주의 지속 시간은 ADHD 증상의 일부인데 우리는 짧은 주의 지속 시간이 인지 능력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번째, 내담자에게 시계나 스톱워치를 준비하도록 시키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과제를 고르도록 지시합니다. 과제를 시작한 후 내담자는 휴식을 취하기 전이나 산만해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7번째, 산만성을 늦추기는 앞서 기술한 전략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작업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노트를 가까이 두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 주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내담자는 노트에 주의를 빼앗긴 생각을 기록하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8번째, 잠정적 함정과 9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7회기, 환경을 수정하기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5번째, 아래의 산만성 줄이기 전략의 양식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담자가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6번째, ADHD의 주요한 한 가지 증상은 중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물건을 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시합니다. 7번째, 색깔 스티커와 같은 상기모를 이용하여 스티커를 볼 때마다 해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주의가 산만해졌나 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8번째, 알람 장치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과제를 수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잠정적 함정과 10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세 번째 모듈인 적응적 사고하기에서는 8회기에서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회기 ADHD 인지 모델의 소개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자는 학습한 전략이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며 내담자는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응적인 사고하기는 사고와 감정, 행동 사이의 상호 관련성 때문에 중요하며 특정 상황에서 사고와 감정,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섯 번째, ADHD 증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고의 역할을 조명해보며 우선 사고의 자동적인 성격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끔 내담자는 도움이 덜 되는 자동적 사고를 하는데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내담자의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사고를 찾아내고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자동적 사고와 회피 형태의 행동적인 결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덟 번째, 내담자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황의 예를 들게 하거나 그들이 압도당한 느낌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화가 난 때를 찾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3칸짜리 사고 기록지를 이용하여 첫 번째 칸에는 상황에 대해 짧게 기술하고 두 번째 칸에는 모든 자동적 사고를 기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칸에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을 열거하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내담자의 사고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고 사고의 오류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열 번째, 아래의 4칸짜리 사고 기록지를 이용하여 네 번째 칸에 해당하는 사고의 오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11번째, 잠정적 감정과 12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이전에 9번째에서 내담자가 사고의 오류를 인식할 때 치료자는 사고의 오류 목록 양식을 활용하여 내담자와 함께 사고의 오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9회기 적응적 사고하기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가 집에서 작성한 사고 기록지를 검토하고 만일 내담자가 사고 기록지를 작성할 줄 모른다면 방해가 된 장애 요소를 찾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내담자의 인지적 오류를 교정하고 보다 도움이 되는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며 합리적인 반응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칸이 들어간 5칸짜리 사고 기록지를 활용합니다. 일곱 번째, 잠정적 감정과 여덟 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10회기 적응적 사고하기 기술의 예습과 복습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가 가정에서 작성한 사고 기록지를 검토하고 적응적 사고하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여섯 번째, 내담자와 작업하여 적응적 사고하기를 요하는 모든 새로운 상황을 파악하고 내담자에게 적응적 사고하기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상기시키고 내담자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고 기록지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일곱 번째, 미루는 행동에 대한 선택적인 모듈을 시작할지 결정하기 위해 치료의 초기에 작성된 목표 목록을 검토합니다.
8번째, 잠정적 감정과 9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4번째 모듈인 추가적인 기술에서는 11회기에서 12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회기 미루는 행동에 적용하기에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이전 모듈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내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진전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미루는 행동을 야기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내담자가 파악하게 하고 그때의 인지적, 감정적 요소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6번째, 과제를 미루는 이유에는 문제의 압도적인 성격,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어느 것이 자신에게 익숙한지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미루는 행동 이면에 있을 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7번째, 내담자가 미루는 행동의 결과 중 일부를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삶에서 미루는 행동이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8번째, 치료의 1회기에서 장단점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ADHD 증상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손해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동일한 기술이 미루는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9번째, 과제를 처리 가능한 단계별로 나누는 것은 미루는 습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세 단계를 내담자에게 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하고 그 과제가 전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10번째,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엄청난 미루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지의 사용을 통해서 내담자는 미루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균형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고를 생각해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잠정적 감정과 12번째, 과제를 다루며 회기를 종료합니다. 12회기 재발 방지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동일하며 네 번째, 성공적인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술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치료 진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거나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ADHD 평정 척도 점수를 표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5번째, 장기간에 걸쳐 치료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일정 기간의 어려움이 느는 시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치료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며 내담자가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6번째, 내담자가 경험하는 일부 증상과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짝짓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본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내담자가 투자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모든 작업에 대해 축하하고 한 번 더 배운 기술을 연습하고 연습하며 또 연습할 것을 내담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으로 석인 ADHD 인지행동치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